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의 김종민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거 잘 아시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입법에 대한 논의인데 징벌배상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결국 재판에서의 판결 경향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현재 있는 제도로 보더라도 이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가중해서 산정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체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손해를 입은 분이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이러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입증을 한 걸 전제로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고 아니 그거는 이제 물적 손해가 분명할 때 얘기고요. 예. 지금 이제 위자료라고 하는 건 명예훼손 위자료는 물적 손해가 분명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그 산정 기준까지 마련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5천, 1억, 또 1억, 2억 이렇게 가중되는 조항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죠? 대법원이 만든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 관련 예, 하여간 법관들이 법원 내에서 예. 여기에다 가중 기준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현실은 많은 언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들이 이게 터무니가 없다. 손해배상이 이래가지고 이 여론이 국회까지 지금 차고 넘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한 15년간 보면 손해배상 금액이 명예훼손 특히 언론 피해 손해배상 금액이 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550 정도 돼요. 그 표 4번, 예. 우리 손해배상액 인용액을 보면 저게 시기별로 좀 나눠봤더니 언론중재법 제정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개정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그 다음에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렇게 3시기로 저게 보이시나요? 예. 네. 나눠봤는데 특별히 제3식 2013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한 550만 원 정도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렵나 보다 봤더니 이 기준금액이라고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명예훼손은 일반 피해는 5천만 원, 중대 피해는 1억 원. 그다음에 가중금액은 일반 피해 1억 원, 중대 피해 2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이상은 무슨 물적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언론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어서 어떤 헌법적인 그런 그 가치를 침해할 수 있어서 지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미국에서 뭐 언론사 하나가 망하고 막 그 몇백만 달러 이렇게 벌금 그 맞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언론 자유를 소홀히 하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비교 형량을 해서 볼 때 언론 자유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점에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이 점에 대해서 언론 자유나 언론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본권에 대한 판단, 국민 기본권에 대한 판단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변화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법원의 변화가. 이게 징벌배상 5배수로 해놓으면 다 징벌배상이 되는 거라고 지금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산정 기준 자체가 명확치가 않아서 기준액 산정 자체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처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그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때과 관련 있어서 당연히 언론에게 느끼는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고려를 하면서 책임의 유무를 고려하겠지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땐 그 책임의 범위, 손해의 범위에 관련된 좀 더 많은 현실적 사정 같은 것들을 좀 치밀하게 심리를 하면, 그게 딱 숫자로는 안 나타나지만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심증이 형성되고, 그에 기초해 가지고 위자료의 범위 같은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에 부합하게 또 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원칙적인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요, 연구를 더 해보세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언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이게 하나가 있고, 국민 기본권, 주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는 또 안 된다, 이 또 가치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무죄를 다룰 때는 저는 언론 자유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데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가짜 뉴스냐, 허위 사실이냐, 허위 보도에 의한 유죄의 행위냐, 이걸 판단할 때는 언론 자유를 좀 광범하게 인정하거나 언론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유죄예요. 허위 보도입니다. 조작입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배상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격권 침해, 이 피해자를 우선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유무죄 판단할 때도 언론의 가치, 배상액 판단할 때도 언론의 가치,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거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배상 책임의 유무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엄중하게 엄격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사정을, 주변 사정을 좀 더 광범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그 위자료를 좀 적정하게 산정하는 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네. 2014년도에 그 모 방송에서 한 정육식당이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팔고 있다, 영업신고를 안 하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 정육식당이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방송 보도 전 10일과 후 10일의 매출액 차이가 85,000원밖에 안 된다. 전 이거 보고 너무 황당합니다. 보통요, 방송이 나가서 사회,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그래요. 방송이 나와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최하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야 그게 여론에 반영이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일 경우에 최소한 2주, 3주, 한 달 정도 지나야 그게 매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방송 후 열흘 동안 매출이 줄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위자료 3천만 원만 때린 거예요. 이 사람 피해본 건 2억인데. 저는 유죄가 판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평균적 판단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 판단을 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좀 잘 연결이 안 되지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관련돼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사에서도 그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뒷받침하는 재반 사정에 대한 엄밀한 사실 인정이 상실 갖춘 배심원들 혹은 저희들 법관들이 잘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될 단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거랑 추진해볼 테니까 행정처에서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